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특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달 제게 전화를 주신 73세 박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이 어르신은 아파트 계단 한층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없고 매일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어떨까요? 아파트 5층까지 쌩쌩 올라가시고 동네 산책도 매일 하십니다. 심지어 텃밭 일까지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10년 전 체력을 되찾았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 비싼 건강식품을 드셨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운동을 하셨을까요? 답은 바로 제대로 된 단백질 섭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싼 단백질 보충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심지어 두부보다도 저렴한 식품들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몸을 진짜로 바꿀 겁니다. 근육도, 혈관도, 호르몬도 모두 말이죠.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박명수 어르신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게 당연하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진짜 원인은 단순한 단백질 부족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르몬 감소입니다. 3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매년 1%에서 2%씩 꾸준히 줄어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70대가 되면 30대 때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곳곳에서 미세한 염증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 염증이 근육을 계속 분해시켜요. 여기서 핵심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발전소 같은 존재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작은 발전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발전소가 나이가 들면서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발전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근육부터 줄여버려요.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좋은 기름을 넣지 않으면 엔진이 망가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몸속 엔진인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염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늘어나면 근육이 더 빨리 분해되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미토콘드리아가 더욱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근력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을 조사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염증 수치는 높았고 호르몬 수치는 낮았습니다. 반대로 70대, 80대인데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염증 수치가 낮고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호르몬을 살리고 염증을 잡는 특별한 단백질 식품에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신경과 근육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라, 걸어라는 신호를 보내도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죠. 결국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80%가 근력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는 대사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쓰지 못한 당분이 지방으로 쌓여서 배만 나오게 되죠. 또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살이 찌는 주된 이유예요. 세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마이오카인 생산도 줄어들어서 감염에 취약해져요. 실제로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감기나 폐렴에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생기고 의욕이 떨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1세 김순녀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김순녀 어르신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 수치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염증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위험 수준이었어요. 그 결과 계단 오르기는 물론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으셨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분도 우울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어떻게 변했을까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갔고 염증 수치는 정상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텃밭 일까지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한의학을 연구하고 임상 경험을 쌓으면서 찾아낸 최고의 단백질 식품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식품만 제대로 드셔도 여러분의 근력, 호르몬, 혈관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겁니다. 첫 번째 식품은 연어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100g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 4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연어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단백질 함량에 있지 않습니다. 연어에는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바로 염증을 직접 억제하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DHA는 뇌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작용을 해요.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성장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연어를 분홍빛으로 만드는 색소인데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오메가3 보충제를 보면 하루 권장량이 1000에서 2000mg이에요. 그런데 연어 한 토막에는 이미 3일에서 4일치 분량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방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연어를 주 3회 이상 섭취했을 때 6개월 후 근력이 평균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 번째 식품은 굴과 조개류입니다. 굴을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굴 100g에는 아연이 9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인 10mg의 9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아연이 왜 중요할까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터키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아연이 부족한 60세 이상 남성에게 하루 15mg씩 6개월간 보충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0%나 증가했어요. 굴에는 타우린도 풍부합니다. 타우린 하면 에너지 드링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타우린의 진짜 효능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타우린은
손목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생굴은 비리고 부담스러워서 먹기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80도 이상에서 가열해도 아연과 타우린 같은 핵심 영양소는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굴전, 굴국밥, 굴칼국수 모두 좋은 방법이에요. 바지락, 홍합, 전복, 가리비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아보카도가 단백질 식품이에요?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아보카도의 진짜 가치는 단일 불포화 지방에 있어요. 이 지방이 바로 호르몬 합성의 원료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테스토스테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칼륨이 485mg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주죠. 견과류 중에서는 단연 호두가 최고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이에요. 호두 30g, 즉 7개에서 8개 정도만 매일 드셔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했어요.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땅콩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죠.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30g 정도,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염증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좋은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끼리 함께 먹으면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가 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연어와 아보카도, 호두를 함께하는 샐러드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와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 호두의 식물성 오메가3가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드레싱을 뿌리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까지 도와줘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어 100g을 구워서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아보카도 반 개를 얇게 슬라이스해요. 호두 7개에서 8개를 손으로 부수어서 뿌리고 올리브오일 한 스푼과 레몬즙 반 스푼으로 간단히 드레싱하면 완성이에요. 이 조합의 특별한 점은 연어의 아스타잔틴과 아보카도의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눈 건강까지 개선시켜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합은 고등어와 양파, 올리브오일입니다. 고등어를 양파와 함께 올리브오일로 볶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 염증을 잡아주고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고등어 구이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소금만 뿌려서 굽는 소금구이보다는 마늘, 생강을 함께 넣은 양념구이로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과 생강의 진저롤이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항염 효과도 높여줘요. 양파는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러우면 살짝 볶아서 단맛을 내거나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줄어들어서 드시기 편해요. 세 번째 조합은 굴과 마늘, 브로콜리입니다. 굴전이나 굴국밥 만들 때 마늘을 듬뿍 넣고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이 굴의 아연 흡수를 높여주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굴국밥 끓일 때는 굴을 마지막에 넣어서 팔팔 끓지 않게 주의하세요. 굴이 너무 익으면 질겨지고 영양소도 손실될 수 있어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술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하느라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흡수가 크게 떨어져요. 둘째,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염증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어 먹고 나서 단 음료수나 과자를 드시면 염증 억제 효과가 상쇄되죠. 셋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밥이나 면류는 평소의 절반 정도만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넷째, 카페인 과다 섭취도 주의하세요.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고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철분이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3주 실전 플랜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1주차는 기초 체력 회복과 염증 감소 주간입니다. 1주차의 핵심 목표는 몸 안의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연어 샐러드를 드세요. 연어 80g에 아보카도 반개, 호두 5개를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히 드레싱하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 5, 6개 정도 추가하면 라이코펜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100g과 현미밥 반 공기, 브로콜리 나물을 드세요. 고등어 구이할 때 마늘과 생강을 함께 넣는 것 잊지 마시고요. 브로콜리는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간단히 무쳐 드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굴국밥을 추천해요. 굴 80g 정도에 마늘을 듬뿍 넣고 미역국이나 시금치국도 함께 드세요. 밥은 현미밥으로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요. 1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세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시간에 근육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거든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중단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면 잠들기가 한결 편해져요. 2주차는 호르몬 최적화와 가벼운 저항 운동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2주차부터는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침에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세요. 통곡물 식빵에 아보카도 1개를 으깨서 발라 드시고 호두버터 1스푼과 삶은 계란 1개를 함께 드세요. 여기에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곁들이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점심에는 꽁치 구이 100g과 양파볶음, 현미밥을 드세요. 양파를 올리브 오일로 볶을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돼요. 저녁에는 전복죽을 추천합니다. 전복 2개 정도를 넣고 죽을 끓이시되 마늘과 당근을 함께 넣으면 영양과 맛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2주차부터는 가벼운 저항 운동을 시작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하루 3번, 계단 오르기는 1층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햇볕 쬐기도 정말 중요해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3주차는 근육 합성 가속화와 발효식품 추가 주간입니다. 3주차에는 근육 합성을 최대한 가속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삼치 구이 100g과 김치, 현미밥 반 공기를 드세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줘요. 삼치도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 염증 억제에 탁월합니다. 점심에는 굴 칼국수를 드세요. 굴 100g 정도에 마늘과 대파를 듬뿍 넣어서 끓이시고 면보다는 굴과 국물 위주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굴을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굴이 질겨지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연어 스테이크 120g과 아보카도 샐러드, 견과류를 드세요. 연어는 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로 구우시고 아보카도 샐러드에는 호두와 아몬드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3주차에는 발효식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혈전을 녹여주는 효과까지 있어요. 냄새가 부담스러우시면 청국장찌개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물 섭취량도 늘리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각 주차마다 몸의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특히 계단 오르기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하루 종일 느끼는 피로도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해 보시면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1주차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다를 거예요. 2주차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실 거고요. 3주차가 끝나면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정말 호르몬에 영향을 주나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65세 이상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증가했어요. 또한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아연을 6개월간 꾸준히 보충한 그룹이 위압군 대비 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제가 추천하는 식단의 과학적 기반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해도 효과가 있나요? 음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2배에서 3배 빨라져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나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서 단백질 합성이 더욱 활발해지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이 식단을 따라해도 되나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다만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혈압이 많이 내려가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는데 이런 식단이 그 속도를 현저히 늦춰줍니다. 여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성장 호르몬이 더 중요한데 오메가3와 아연이 이런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나 고등어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굴도 제철에는 상당히 저렴해요. 하루 식비로 계산하면 단백질 보충제보다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무엇보다 건강해지면 병원비와 약값이 크게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해지면 분명히 경제적 부담도 덜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아프고 힘들어서 집에만 있던 분들이 이제는 외출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거든요. 나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쇠약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과 관리만 있다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활력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긴 시간 끝까지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해요. 이번 주에는 연어나 고등어를 한 번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굴이나 조개류를 추가해보시고 그 다음 주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늘려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실지도 모르고요. 가장 중요한 건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기운이 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1주차 완료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라도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70대, 80대를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